중국이 쏜 미사일이 일본에 떨어지면서 일본이 초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일본과 대만을 동시에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이 두 나라가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미국과 유럽은 대만에 병력을 집중시키고 일본은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론을 비롯한 미국의 핵심 반도체 회사들이 모두 대만에 집결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TSMC가 중국으로부터 공격받는 순간 애플을 비롯한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한순간에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이 실제로 공격을 받아도 미국이나 유럽국들이 받는 타격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 싱크탱크의 이러한 충격적인 발표가 나오자 일본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에 긴급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놀랍게도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2차 비행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며 전세계 언론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는 한국산 KF-21 전투기를 사기 위해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 보인 한국의 반응에 일본은 대충격을 받았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중국이 쏜 미사일 5발이 일본에 떨어졌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공영방송 NHK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에 낙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는데요. 특히 5발 가운데 4발은 대만 본섬 상공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방위성은 설명했습니다. 기시노부오 방위상은 중국 탄도미사일이 일본에 떨어진 것에 대해 일본의 안전보장,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다. 강하게 비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의 탄도미사일이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에 무려 5발이나 떨어지는 동안 일본 자위대가 격추는커녕 실제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 진입할 때까지 제대로 감지조차 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자 일본 국민들은 일본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한국은 최근 K9 자주포에 이어 KF-21 초대박 행진을 선보이며 방위산업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거듭난 반면 일본은 중국이 쏜 미사일이나 얻어맞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비상이 걸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가운데 집권자민당 간부가 내년에 당장 10조 원 정도 늘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베 신조가 사망한 이후 새로운 실세가 된 이 모테기 도시미스 자민당 간사장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아베노믹스를 위해 엔화를 너무 많이 찍어내는 바람에 일본 경제가 완전히 망해버렸다며 돈이 부족해 10조 원밖에 늘리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본 자위대가 전투기에 쏟을 수 있는 금액은 2조 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금액으로는 미국의 F-35 전투기를 고작 20대도 사지 못합니다.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인데요. 게다가 F-35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2006년입니다. 중국이 개발한 5세대 전투기는 무려 5년 후인 2011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후 추가로 최첨단 기능을 탑재해 2017년에 처음으로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미국의 F-35라 해도 너무 구형이기 때문에 중국 전투기와 교전 시 승리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이 얼마 전 2차 시험 비행에 성공시킨 KF-21 전투기는 일본이 같은 예산으로 무려 30대나 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5세대 전투기 제20을 비교도 불가능할 정도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KF-21이 아시아 지역 공군력 균형을 완전히 바꿔버릴 것이라고 실토했는데요. 국산 초운석 전투기 KF-21 보라매가 향후 대량 배치된다면 지역 공군력 균형에 변화를 초래하고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중국 전문가가 평가했다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4일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영국까지 한국의 KF-21을 대규모 사들이고 싶다며 극찬을 쏟아내자 기시다 총리가 비공개 형식으로 한국에 긴급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산 KF-21을 일본이 대규모 배치하고 싶다는 것인데 중국산 5세대 전투기 J-20의 성능을 압도하면서도 제한된 일본의 방위 예산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기종은 오직 한국의 KF-21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당연히 협조할 줄 알았더니 한국의 예상 못한 반응에 발칵 뒤집혀버렸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놀랍게도 아직 생산을 시작도 안 했지만 이미 세계 최강 부유국들이 한국의 KF-21을 초대규모로 사들이기 위해 난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우디의 경우 KF-21의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최소 수백 대를 구매할 수 있다고 알려 전 세계를 놀래켰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예상보다 너무 많아 한국산 KF-21의 가격에 조만간 이 2배 가까이 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 언론 유라시아 타임즈에 따르면 무기시장 세계 최고의 큰손인 사우디는 최근 리야드에서 4일 동안 열린 무기 전시회에서 중국산 무기를 대규모 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빈살만 왕세자가 중국산 전투기의 구체적인 가격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 정보업체 제인스는 사우디가 중국이 아닌 한국과 모종의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산 전투기의 잦은 사고와 고장, 홍보 영상에서 설명한 성능보다 실제 성능은 훨씬 뒤떨어지는 중국산 전투기 대신 최첨단 기능들이 대거 탑재되고 안정성도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산 KF-21을 선택한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빈살만 왕세자가 한 번에 최대 50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우디 500대, 영국이 100대, 게다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조 단위로 사들인 폴란드와 호주까지 KF-21에 대한 강한 구매 욕구를 드러낸 만큼 한국 입장에서는 굳이 일본에 팔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 국방부는 이번에 계약이 발표된 무기 말고도 KF-21 개발 양산 협력, 천무 다연장 로켓 기술 도입 협상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 비셰그라드 그룹,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에도 파트너십 동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수십조 원 규모의 무기를 사들였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변 동맹국들 체코와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도 한국산 무기로 도배할 수 있도록 이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그간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와 무기 거래에서 갑질에 시달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폴란드가 동유럽국들의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과 한국이 얼마나 사후 관리를 잘해주는지, 갑질을 하는 독일과 프랑스 등과는 달리 얼마나 친절하게 자신들을 대해주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하자 이들은 한국산 무기에 엄청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상당수 동유럽 국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대대적인 군사력 확장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동유럽 연합이 한국으로부터 사들일 무기 총 규모는 감히 가늠조차 어려운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일본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일본을 도와주려 하지 않고 있고 한국산 무기도 살 수 없게 되어버린 가운데 중국은 대미 3개 군사 채널을 모두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중국은 전구사령관 통화,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군사안보 협의체 회의를 취소하고 이 미중 간 불법 이민자 송환 협력, 형사사법협력, 다국적 범죄 퇴치 협력, 마약 퇴치 협력, 기후변화 협상을 모두 중단시켰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중국이 조만간 대만과 일본을 동시에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는데요.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본은 한국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뒤에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는데요.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핵심 위원 에토 세이시로는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형제국이라며 확실히 말하면 일본이 형님뻘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아사히 신문에 5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과 확실히 협력해 한국을 잘 지켜보고 지도한다는 큰 도량으로 한일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분은 나쁘지만 참을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민당 의원이 선을 넘은 것은 바로 다음 발언인데요. 그는 기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한국을 식민지로 한 적이 있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일본은 한국의 어떤 의미에서는 형과 같은 것이 있다 라고 말이죠. 그는
한일 관계가 대등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일본 국민은 미일 관계가 대등하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반문한 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한국의 한일 관계가 대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이 항상 지도적인 입장에서 당연히 서야 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발언인데요. 언제까지 일본이 이렇게 한국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